차갑게 식은 병원 대기실의 공기가 당신의 피부를 파고듭니다. 정지된 화면 위로 무심하게 흐르는 대기 번호표를 멍하니 바라보며 당신은 문득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정말 내 차례가 끝난 것인가?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 공간에서 당신은 마치 유통기한이 지나 처분을 기다리는 물건처럼 앉아 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고 누군가의 우주였던 당신이 지금은 그저 번호가 불리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육체로 전락해버린 그 비참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죽지 못해 하루라는 시간을 견뎌내며 서서히 썩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심장이 뛰고 숨을 쉰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 없이 표류하는 영혼, 호기심이 거세된 시선, 내일 기대하지 않는 심장은 생물학적 생존일 뿐입니다. 당신의 눈동자에서 빛이 사라진 지 얼마나 되었는지 스스로를 직시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월의 풍파에 꺾여 말라 비틀어진 채 산천에 방치된 고목에 불과한 것입니까? 뿌리는 썩어가고 가지는 말라가는데 당신은 그저 비가 오면 젖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대로 자신을 내맡기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고목에는 이끼와 벌레만 있고일 뿐입니다. 당신의 품격이 이토록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기차역에서 혹은 은행에서 젊은 직원이 쏘아붙이든 내뱉는 빠른 설명을 들을 때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으면서도 방해가 될까봐 혹은 무식해 보일까봐 비겁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았나요? 당신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와 알 권리를 스스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채 그들의 눈치나 살피는 당신의 모습은 참으로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려 알아들은 척 고개를 끄덕이는 그 찰나 당신의 자존감은 소리 없이 부패합니다. 그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귀찮아하고 변화에 적응하기를 거부하는 비굴한 포기일 뿐입니다. 노르면 듣고 틀리면 다시 하는 그 당연한 생명력을 당신은 스스로 거세했습니다. 그렇게 당신은 사회라는 무대에서 스스로 조연조차 아닌 엑스트라로 물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의 비굴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 하는 일이라곤 고작 텔레비전 앞에 몸을 눕히는 것뿐입니다. 리모컨을 쥔 손가락만 까딱거리며 의미 없는 화면 속으로 침잠하는 순간 당신의 시간은 정지로 굳어버립니다. 당신은 그것을 휴식이라 자위하겠지만 천만에요. 그것은 정체이자 소멸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다를 바 없는 내일이 반복되는 그 방 안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가구 위에 뽀얗게 쌓인 묵은 먼지, 정리되지 않은 서랍장, 퀴퀴한 방 안의 공기는 바로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주변을 정돈할 의지조차 잃어버린 채 당신은 지금 세상으로부터 조용히 잊히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방치하는 자를 세상 그 누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공간을 쓰레기장으로 만들 때 세상은 당신을 폐기물로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제게서 값싼 위로나 따뜻한 격려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에게 단 한마디의 위로도 건넬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수치심과 가슴 깊은 곳의 불쾌함은 당신의 나태함과 비겁함이 치러야 할 지극히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 불쾌함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칼날 같은 진실에 온몸을 내맡기고 당신의 비겁한 평화를 완전히 박살내십시오. 이제 시선을 돌려 한 남자를 보십시오. 다산 정약용. 우리는 그를 흔히 만년에 유유자적하며 글이나 쓰던 평온한 선비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지한 자들의 기만입니다. 그가 마주했던 노년은 당신의 그것보다 훨씬 처절하고 잔인한 지옥이었습니다. 가문은 몰락했고
형제들은 죽었으며 본인은 낯선 유배지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가 만년에 500권이 넘는 저수를 남긴 것은 몸이 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비되어가는 다리를 끌고 시력이 소실되어 가는 눈을 비비며 그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쥐었습니다. 그것은 고상한 학문적 유의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은 정신적 붕괴를 막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붓을 놓는 순간 자신은 짐승이 될 것이라는 공포, 그 공포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쇠한 육신이 일상을 흔들고 고독이 뼛속까지 파고들 때도 그는 결코 기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을 빗고 의관을 정지하며 매일 새벽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에게 저술 정리는 소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인간 정약용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죽음보다 자존심의 붕괴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방대한 지식을 분류하고 체계화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행위, 그것은 곧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내면을 다시 세우는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종이 위에 먹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적군을 베어 넘기는 칼날이었고, 문장 하나하나를 갈무리하는 것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는 깃발이었습니다. 그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자신을 새롭게 벼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타산에게 있어 글줄 하나가 흐트러지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생각의 끈을 놓아버리는 순간 노년의 비참함에 무릎 꿇게 될 것임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집행관이 되어 죽음이 문턱에 올 때까지 단 한순간도 정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정리했습니다. 아니,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사수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지독할 정도로 체계화했습니다. 늙음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낡아짐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다산은 늙었을지언정 결코 늙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서 없는 혼돈의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자신을 가두었던 유배지를 위대한 사상의 발원지로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500권이 넘는 저술, 그것은 단순한 종이의 뭉치가 아니라 다산이 자신을 갉아먹으려던 노쇠와 절망을 상대로 거둔 500번의 승전보입니다. 육신은 천리박 유배지에 갇혀 시들어갔을지언정 그의 정신은 단 한순간도 자신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대한 기록들은 쇠약함을 이겨낸 위대한 전리품이며 당신이 지금 소파에 누워 흘려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비겁한지 증명하는 서늘한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도 엄중한 굴념을 내리십시오. 비록 육신의 속도는 예전 같지 않아 느려질지라도 배움이라는 행군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당신의 존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일한 법도이자 생존의 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누구인지, 어떤 품격을 지닌 사람인지는 타인의 시선이나 자식들의 대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정신에 내리는 섰을 퍼런 명령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를 세상은 결코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간으로 남기 위해 혹은 한 명의 존엄한 어른으로 기억되기 위해 무엇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시간의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소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당신의 대답은 당신이 지금 쥐고 있는 리모컨이 아니라 당신의 책상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과학의 차가운 눈으로 당신의 나태를 해부해보지요. 현대 심리학은 당신이 느끼는 그 무기력함과 게으름을 결코 휴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명백한 도태이자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자발적 소외일 뿐입니다. 자기요능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인간과 무생물을 가르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당신은 인격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서서히 사물화되어 갈 뿐입니다. 뇌는 가혹합니다. 아주 사소한 성취감이라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뇌는 활동을 멈추고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배우고 익히고 끝내 완성하는 그 짧은 순간의 도파민이 당신의 뇌를 깨우는 유일한 연료입니다. 행동이 멈추면 생명력 또한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성취의 경험이 멈추는 순간 학습된 무력감이 당신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산채로 매장할 것입니다. 정신의 부패는 육체의 노화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의 오늘이 당신의 뇌를 썩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가 되고 있음을 직시하십시오. 당신이 오늘 포기한 그 작은 배움, 밀어버린 그 습관을 똑똑히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부터 퇴거시키겠다는 비겁한 항복선언입니다. 세상은 멈춰선 당신을 위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소설가 박경리를 기억하십니까? 모진 병마와 싸우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았던 그 서슬 퍼런 기계를 보십시오. 그녀에게 글쓰기는 고상한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항전이었습니다. 인간은 끝내 사랑을 그리고 배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익히는 행위는 내가 아직 살아있으며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자존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것은 곧 스스로를 무덤으로 몰아넣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기록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은 곧 삶이라는 전장에서 벌이는 투쟁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된 노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한 명의 주체적인 인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지금 당신이 행하고 있는 그 치열한 노력뿐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정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자극도 배움도 없는 당신의 머릿속은 지금 관리되지 않은 폐가처럼 먼지만 쌓인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할지 몰라도 속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력감을 나이 탓으로 돌리며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신경망을 하나하나 파괴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독약입니다. 지금 당장 일어서지 않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정신이 죽어가는 과정을 무기력하게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포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스스로 폐기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리기 전에 당신이 먼저 당신을 버리는 그 비겁한 선택을 언제까지 합리화하며 살아갈 작정입니까? 더 이상 당신의 영혼이 무기력이라는 곰팡이에 잠식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부패를 멈추고 흩어진 정신의 기강을 바로잡을 철의 규율을 즉시 하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이 아니라 당신이 인간으로 남기 위한 최후의 명령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우기 위한 엄격한 작전 지침입니다. 스스로를 방치하며 흘려보낸 비겁한 시간들을 청산하고 자존의 전선으로 복귀하기 위한 철의 규율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르십시오. 이 규율들을 완수하는 것은 단순히 소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력감을 격퇴하고 자존감을 수복하는 첫 번째 승리가 될 것입니다. 비참한 정체를 끝내고 싶다면 의심하지 말고 즉시 실행에 옮기십시오. 첫 번째 명령입니다. 내일 아침 신문 기사 한 꼭지를 골라 정독한 뒤 반드시 자신의 손글씨로 핵심을 요약하십시오. 디지털 기기의 차가운 화면이 아닌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꾹꾹 눌러서 내려가는 그 행위 자체가 당신의 지적 주권을 되찾는 시작입니다.
요약하지 않는 자의 지성은 녹슨 기계와 다름없으며 결국 오늘부로 폐기될 것입니다. 펜을 든 당신의 손마디에 힘을 주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생각하고 판단하며 이 세상을 읽어낼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가장 고귀한 투쟁입니다. 두 번째 명령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기 전 의사에게 물어볼 질문 3가지를 미리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진료실에서 그 메모를 당당히 꺼내어 질문을 던지십시오. 당신의 고통과 당신의 몸에 대해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완수하십시오. 묻지 못하고 그저 처분만 기다린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의식이 없는 시체로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 몸의 지휘권은 국가도 의사도 아닌 바로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권리를 절대 나태함에 넘겨주지 마십시오. 3번째 명령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칭찬받아 마땅한 점 1가지를 반드시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공허한 허공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향해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자신을 향한 침묵은 존재의 부정이자 염원의 거세입니다. 남들의 인정에 목말라 하는 대신 당신의 입으로 직접 당신의 가치를 선언하십시오. 그 목소리가 당신의 흐트러진 자존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망치 소리가 될 것입니다. 4번째 명령입니다. 오늘 중으로 동네 도서관을 찾아가십시오. 서가 사이의 정적 속에 몸을 맡기고 최소한 한 챕터의 글을 집중해서 읽어내십시오. 당신의 뇌가 낯선 지식과 충돌하며 불꽃을 일으키는 시간을 20분간 사수하십시오. 읽기를 멈춘 자의 뇌는 말라비틀어진 고목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집안의 안락한 소파는 당신을 서서히 죽이는 늪입니다. 그 늪에서 발을 빼고 치열한 사유와 품격이 살아 숨쉬는 지식의 전잠으로 나아가십시오. 한겨울의 혹한 속에서도 향기를 잃지 않고 피어나는 매화처럼 당신의 의지를 매일 아침 가슴 깊이 가딘하십시오. 휘어질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는 그 단단한 기계가 당신의 노년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규율들을 어기는 것은 단순히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쓸모없는 폐기물로 간주하겠다는 항복 선언입니다. 당신의 삶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던져넣는 비극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선 자의 존엄은 단련된 강철과 같아서 세월의 풍파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어서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도태와 망각뿐입니다. 당신은 강철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서지는 흙덩이가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노년은 그 자체로 숭고한 기계의 증명입니다. 방구석의 어둠 속에서 소멸하기를 기다리는 고인물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하십시오. 당신의 지성은 여전히 빛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엄중한 군령입니다. 단 한 번의 단호한 실행만이 당신을 이 거대한 허물로부터 구원의 사람으로 남게 할 것입니다. 생각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자는 육신이 살아있을지언정 영혼은 이미 서늘하게 식어버린 시체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십시오. 무기력하게 몸을 눕히고 천장만 바라보는 그 행위는 인간의 길이 아닌 그저 생물학적 연명에 만족하는 짐승의 길입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쓸모없는 폐기물로 분류하여 어두운 창고에 처박아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굽어버린 등과 초점 없는 눈동자가 당신이 평생 쌓아온 고귀한 세월을 비웃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손에 쥔 리모컨의 가벼운 무게가 당신의 삶 전체를 짓누르는 납덩이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무의미한 영상 속에 당신의 황금 같은 시간을 흘려보내며 소멸할 것인지 아니면 떨리는 손일지라도 붓을 들어 당신의 이름 썩차와 살아온 진실을 기록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의 마지막 품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당신의 내면을 치열하게 기록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새기는 마지막 발자국이자 가치를 증명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정지된 물은 썩기 마련이지만 흐르는 생각은 결코 부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신을 날카롭게 벼려 귀족적인 기계를 회복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내리는 그 결단이 내일의 당신을 존엄한 인간으로 남길지 아니면 숲속에서 이름 없이 썩어가는 고목으로 전락시킬지를 결정합니다. 적당한 타협은 영혼을 좀먹는 독약입니다. 기겁한 위로를 버리고 당신의 의지가 이끄는 대로 단호하게 팔을 내디드십시오. 시간이 당신을 기다려줄 것이라는 오만을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이제 최후 통첩의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은 뜨거운 심장을 가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까? 아니면 무너져 내리는 낡은 고목이 되어 소멸의 길을 걷겠습니까?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다음 행동만이 그 답이 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선 당신의 영혼을 깨워 즉시 선택하고 단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십시오.